저는 늘 아주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과일을 먹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왜 매일 밤마다 이렇게 자꾸 잠에서 깨는 걸까요?가. 문제는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그 음식이 밤에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먹는 시간을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 보세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은 이미 오랫동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당신은 한 번도 멈춰서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며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큰 실수 하나 때문에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습관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 때문에 병이 됩니다. 너무 작아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얼마 전 있었던 한 야간 근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찬 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숨소리도 무거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심장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응급실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신장 기능은 이미 4분의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뒤 그분이 제게 처음으로 한 말은 아프다가 아니라 아쉽다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요. 그분은 몇 년 전부터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일어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날은 2번, 어떤 날은 3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피곤하고 다리가 무거웠으며 신발이 예전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느냐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변화가 나이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호들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조용히 찾아올 뿐입니다. 신장은 참으로 이상한 기관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지만 거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조용히 집안을 정리해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집 안이 쓰레기로 가득 찼을 때가 되어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리가 훨씬 어려워져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식사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그 간단한 식사가 수년 동안 같은 조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복이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매일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는 특히 밤 시간대에 신장에 조용한 부담을 주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신장이 밤에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면 익숙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잠이 자주 깨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덜 마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몸은 더 피곤하며 머리도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방광이 약해졌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장이 몸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처리하느라 애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늘 60이 넘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는데 꼭 비싼 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제때 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큰 식사 때문이 아니라 무해해 보이는 습관들 때문입니다. 익숙한 음식을 너무 늦게 먹는 것,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것, 또는 배설기관에 작지만 지속적인 압력을 주는 행동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처리되던 것들이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신장에게 늦은 시간까지 일을 시키면 그 일은 밤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밤은 원래 몸이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수백 건의 진료 기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든 분들은 더 강한 약을 먹어서가 아니라 식사와 생활 습관을 아주 조금, 그러나 정확한 방향으로 바꾼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 습관 하나만 조정했을 뿐인데 몇 주 후에는 잠을 훨씬 끊김없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다리 부종도 줄었으며 마음 상태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어요. 간단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돌아볼 만큼 인내심을 가진 분도 많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내 신장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아직 당신이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가정의 일상적인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한 가지 습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몸에 좋다고 믿어지는 습관이지만 시간이나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신장을 밤새 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듣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혹시 저걸 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 변화는 아주 조용한 깨달음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 가정을 직접 찾아가 보거나 환자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며 자주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뒤에 사람들은 흔히 조금만 더 먹어두자, 배고프니까 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식사는 아닙니다. 그저 익숙하고 가볍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그걸 먹는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기름진 음식이나 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스스로 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가 없어 보이고 영양가가 있으며 소화도 잘 되고 노인에게 잘 맞는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안심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음식이 좋은지 나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과 조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동안에는 움직임이 있고 물도 고르게 마시고 신진대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리듬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내려가며 장기들은 부분적인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런 시간에 신장이 일을 더 해야 하는 무언가가 몸 안으로 들어오면 신장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잠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는 한 번 손주들과 함께 사는 한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우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식사했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2번에서 3번씩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검사 결과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죠. 저는 그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렸습니다. 저녁에 혹시 식사 후에 뭘 더 드시느냐고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의사 선생님. 잠 잘 자라고 과일 조금 먹어요. 그때 저는 문제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일, 특히 우리가 익숙하게 먹는 몇 가지 과일들은 늦은 저녁에 먹게 되면 신장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 속의 자연당, 수분, 그리고 몇몇 성분들은 혈액 속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조절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신장을 깨우는 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를 물을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아주 적게 마셨는데도 여러 번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그 물을 몸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은 여전히 소화하고 흡수하고 수분과 전해질을 다시 배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조절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균형이 흐트러졌다고 느끼면 배출 반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반사가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 깹니다. 그러다 두 번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당신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신장이 잘못된 시간에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밤중에 깨는 것에 익숙해지면 깊은 잠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깊은 잠이 신장과 뇌, 그리고 면역계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해지면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며 다리와 손이 잘 붓고 다음날 하루 종일 무기력함이 이어집니다. 저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눈에 띄게 좋아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특히 가볍다고 생각했던 간식들을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굶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반대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픈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라고 말하셨죠.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고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보다 잠이 더 잘 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에 신장이 자극받지 않으면 몸은 훨씬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조합입니다. 어떤 음식은 따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함께 먹게 되면,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와 배설 기능이 느려진 상태에서는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비슷한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정성 면에서는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습관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영향 역시 매일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 하나만 보지 마십시오. 시간과 생활의 리듬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나이의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부드럽고 제때 이루어지는 조정에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밤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에서 깨고 있다면 서둘러 약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의 저녁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당신은 자신의 몸에 무엇을 해주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저녁 식사나 간식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한 가지 조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조합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알아차려도 당신은 이미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제가 60이 넘은 많은 분들께서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한 가지 식사 조합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까다롭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영양을
충분히 챙기고 싶어서 그렇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조합이 건강에 좋고 잠도 잘 오게 하며 밤사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지지 않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조합은 대개 아주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하나에 수분이 많거나 자연당이 많은 것을 함께 드시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몸이 비교적 잘 처리합니다. 하지만 그 조합을 저녁, 특히 잠자기 가까운 시간에 드시게 되면 신장이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시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셨습니다. 저녁 식사에는 늘 달걀이나 살코기를 드시고 후식으로 과일을 조금 곁들이셨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매일 밤 최소 3번은 화장실에 가느라 깨셨고 잠이 깊지 않아 아침이면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니 대개 꽤 늦게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녁 8시쯤, 어떤 날은 그보다 더 늦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달걀이 아닙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몸의 리듬이 이미 느려진 시간에 신장이 단백질과 수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대사 과정에서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과일은 수분과 당을 함께 가져와 혈액의 삼투압을 변화시킵니다.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신장은 여전히 일을 합니다. 다만 그 일을 밤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깊이 자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수면 부족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더 일찍 잠자리에 들거나 침대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려 합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신장의 자극이라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곤 합니다. 신장을 하나의 정수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차량이 계속 드나들고 일하는 사람들도 충분합니다. 밤에는 공장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일이 더 들어오면 공장은 돌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효율은 떨어지고 소음이 납니다. 그 소음이 바로 밤중에 당신을 깨우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연결고리를 알아차리는 분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결과만 봅니다. 불면, 야간요, 피로, 그 앞선 몇 시간 동안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뒤에 식품군을 나누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녁에는 가볍게만 드시고 단백질과 수분이 많은 음식의 조합을 피합니다. 혹은 단백질을 드시더라도 시간을 앞당깁니다. 몇 주 뒤에 다시 뵈면 얼굴 표정이 전혀 다릅니다. 검사 수치가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라 잠을 더 깊이 자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 반복입니다. 그런 저녁 식사 한 번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작지만 끈질긴 압력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가장 많이 떠안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어르신들은 대개 자신의 몸에 대해 매우 인내심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때로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떠올리고 계신다면 큰 변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과 조합을 조금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나이의 몸은 작지만 올바른 변화에 매우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밤에 신장이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도 아니고 과도한 절제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에 맞게 생활의 리듬을 다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몸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만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몸을 억지로 강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덜 방해받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때 일하고 제때 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결국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저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녁 시간을 하나의 길처럼 되돌아보시라고요. 저녁 식사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영향을 미칩니다. 전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조금 정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늦은 식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늦게 먹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먹고 잠들기까지의 간격이 너무 짧으면 신장이 이를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조금만 앞당겨도 신장은 밤이 깊어지기 전에 할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녁을 1시간만 일찍 드셔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저녁 식사는 나처럼 영양을 꽉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가볍고 단백질이 적고 수분이 과하지 않은 식사는 신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적게 먹으면 배가 고플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 가벼운 공복감은 대개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휴식 상태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식사 후의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그대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몸은 소화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너무 갑작스럽게 전환됩니다. 몇 분만 가볍게 걸어주거나 허리를 세우고 앉아 천천히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혈액의 흐름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은 신장에도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싫어서 물을 지나치게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이 오랫동안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이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신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물을 더 참을수록 오히려 더 자주 깨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낮 동안에는 고르게 마셔서 몸이 천천히 처리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서서히 줄이되 갑자기 끊지는 마십시오. 신장이 밤에 막판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잠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크게 바꾼 것도 없어요. 저녁 먹는 방식이랑 잠드는 시간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분은 밤중에 불안하게 깨지 않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가볍다고 했습니다. 다리가 무겁던 느낌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검사 수치로는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분명히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설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몸이 방해받지 않으면 많은 어르신들도 충분히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이 제 리듬에 맞게 쉬면 뇌도 함께 쉽니다. 뇌가 쉬면 기억력과 기분, 낮 동안의 활력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에게 복잡한 계획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것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간식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녁 식사의 음식 조합을 조금 더 살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그러나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이 나이의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부드럽게 대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도 잘 수 있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 저녁만이라도 조금 다르게 시작해 보십시오.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숨을 쉴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안심하게 해주었거나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한 줄이라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밤 조용히 깨어나며 그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신장을 돌보는 일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꾸준하며 인내가 필요한 여정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말입니다.